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5살 기혼 여성입니다. 살다 살다 썰TV에 사연을 제보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연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제 사연의 주인공은 동서인데 아주 대형 사고를 쳐서 이렇게 사연 보냈습니다. 현재는 이혼해서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이혼한 이유를 알면 여러분도 까무러치게 놀라실 겁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과 3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고 우리가 결혼한 지 5주년을 맞이할 때쯤 서방님도 결혼했어요. 우리 부부는 둘 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입니다. 반면 동선에는 우리 부부에 비해 빠듯한 살림을 이어갔어요. 그렇다 보니 동서는 늘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형님, 가방 사셨어요? 어, 이번에 하나 장만했어. 와, 예쁘다. 이거 얼마예요? 되게 비싸 보이는데? 가격이 좀 있긴 해, 신상이라. 역시 비싸 보여요. 값이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좋아 보이긴 하네요. 형님은 좋겠어요. 이렇게 비싼 가방 턱턱 살 수도 있고. 무슨, 동서도 보니까 가방 많은 것 같던데. 많으면 뭐예요? 형님처럼 좋은 가방도 아닌데요, 뭐. 저는 다 중저가 브랜드거든요. 하나를 사더라도 제대로 된 걸 사야 하는데.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여야 말이죠. 특히 집 대출금 갚느라 더 쪼들려요. 젊은 사람들이 왜 결혼 안 하는지 알겠다니까요. 저도 결혼 안 하고 아가씨였으면 형님처럼 이런 가방 사고도 남았을 텐데. 아니면 돈 많은 남자를 만났어야 하나 봐요. 에이, 동서. 서방님이랑 사이 좋잖아.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고. 그건 그렇지만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형님이 진짜 부러워요. 형님도 한능력하지만 아주버님도 돈 잘 버시니까 우리 남편이랑은 은근히 비교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 동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몇 년 지나봐. 형편 많이 좋아져 있을걸? 원래 혼자 버는 것보다 둘이 벌면 금방 모이는 법이야. 그러니까 동서도 다시 일 시작해. 서방님 혼자 벌어서 쓰려니 어려운 거잖아. 아,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저도 빨리 취직하고 싶은데 괜찮은 곳이 없네요. 취업난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더 꿀꿀해요. 형님, 그러지 말고 가방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저번에 보니까 검은색 토트백 예쁘던데. 가방? 그래, 뭐, 알겠어. 정말요? 그럼 빌려주시는 김에 옷이랑 구두 좀 빌려주세요. 저 곧 있으면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제대로 입고 기 좀 세우려고요. 회사 면접 볼 때 입기도 하고. 늘 저만 보면 부럽다는 말이 자동으로 나오던 동서. 동서는 저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가방은 뭔지, 액세서리, 쓰는 화장품 등등. 사소한 것까지 놓치지 않고 제가 쓰는 걸 빌려 쓰거나 따라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런 동서가 친동생 같아서 귀엽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외동딸이라 동생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했거든요. 친한 친구들 보니까 동생이랑 같이 옷도 입고 가방도 나눠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동서를 동생처럼 생각하며 대했죠. 마침 동서네와 우리 집은 거리도 가까워서 자주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뭐 대부분 동서가 우리 집에 놀러와서 이것저것 제 물건을 살펴보는 게 많았지만요. 어쨌거나 그런 사이를 유지하며 지내던 중 남편이 돌연 제가 모는 차를 달라고 하더군요. 내 차를 달라고? 저기 차 있잖아. 그거 못 끌고 다니겠어. 차가 크니까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이동할 때 여러모로 불편한 게 많아. 당신 차는 승용차니까 내가 타고 다니는 게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출퇴근할 때 차 필요한데?
당신은 새로 한 대 뽑아. 뭐? 아니,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차를 세 대나 둘 필요가 있어? 그냥 지금 타는 차 처분하고 당신이 새로 뽑아. 지금 타는 차는 그냥 두자. 요즘 패밀리카라고 해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차 한두 대씩 두더라. 내 차는 SUV니까 가족끼리 여행 갈 때 캠핑할 때 사용하기 좋잖아. 짐 많이 싣고 다니려면 SUV 한 대쯤은 있어야지. 출퇴근할 때 승용차 타고 다니고 당신 저번에 소형차 외제차 사고 싶다고 했잖아. 그러지 말고 이참에 한 대 뽑아. 지금 타는 차 연식 좀 돼서 어차피 나중에 바꿔야 하잖아. 그거 내가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면 딱일 것 같은데. 그래? 나는 차 망가지면 새로 뽑으려고 했는데. 그럼 이참에 당신한테 차 주고 한 대 뽑을까? 저는 몰랐는데 요즘 패밀리카를 한 대 두고 서브 개념으로 출퇴근용 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은 우리 가족도 패밀리용 차를 두고 서브용 차를 사용하자고 하더라고요. 뭐 경제적으로 힘들다면 가당치 않은 소리겠지만 우리 부부는 여유가 있는 편이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끌고 다니는 차는 연식이 좀 된 거라 남편이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연비도 좋으니까. 그래서 남편과 협의 후 갖고 싶었던 소형 외제차를 한 대 뽑았습니다. 하루는 퇴근해서 집으로 향하던 중 우연히 길에서 동서를 발견하고 차를 세워 인사했어요. 동서 어디가? 형님, 저번에 빌린 가방 드리려고 형님 집 가는 길이었어요. 그나저나 이 차는 뭐예요? 새로 뽑으신 거예요? 얼마 전에 뽑았어. 아니 왜요? 형님 타시던 차도 비싼 건데? 그거 남편이 타기로 했어. 남편이 몰던 SUV는 패밀리카로 사용하려고. 차가 커서 이동하는데 불편하다네? 내 차 달라고 해서 주고 난 새로 뽑았지 뭐. 그럼 차가 세 대인 거예요? 그렇게 됐네. 언제 동서 차 필요하면 우리 차 빌려줄게. SUV는 패밀리용 차로 사용할 목적이니까. 여행 갈 때나 짐 많이 실어야 할 때 말해. 빌려줄 테니까. 그래요? 그럼 이왕 빌려주시는 거 형님 차 빌려주시면 안 돼요? 내 차? 네. 저 운전 안 한 지 오래돼서 장롱면허인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큰 차를 몰아요? 다 긁힐 게 뻔한데. 이왕 모는 거 형님 차가 낫지 않겠어요? 동서 장롱면허야? 그럼 더더욱 내 차 몰면 안 되지. 이거 뽑은 지 얼마 안 됐고 심지어 외제차야. 혹시라도 사고 나면 수리비가 만만치 않거든. 물론 보험 처리 되겠지만. 에이, 사고 안 나게 조심해서 살살 몰면 되죠. 원래 조심하면 할수록 사고 날 확률이 낮아요. 빌리기 전에 제대로 도로 연수하고 빌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요즘 차 하나 있었으면 싶었는데 이렇게 멋진 외제차도 떡하니 뽑으시고 형님 정말 부러워요. 연습한다고 해도 여러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형님, 저한테 차 빌려주기 싫으세요? 되게 꺼름직한가 봐요. 하긴 외제차라 비싸니까 그렇겠죠. 근데 형님, 아무리 비싼 차일지라도 그냥 차일 뿐이잖아요. 새 차니까 아끼는 마음 잘 알겠지만 차 한 번 빌려준다고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형님 아니면 언제 이런 외제차를 몰아보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도 동서, 뽑은 지 얼마 안 된 차를 빌려주는 건 어려울 것 같아. 패밀리용 차는 얼마든지 빌려줄 테니까 동서가 이해 좀 해줘. 아무리 연습한다고 해도 괜히 사고 나면 서로 난처해지잖아. 사고 안 나란 법 없어. 사고 나면 동서 나한테 미안해할 거 아니야. 애초에 그런 일 만들지 말자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어지간히 외제차를 몰아보고 싶었나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새로 뽑은 차를 빌려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은근슬쩍 빌려주기 싫은 쫌뺑이 취급하길래 난처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뽑은 지 얼마 안 된 외제차를 장롱면허인 사람에게 빌려주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라 잘 둘러대서 거절했습니다. 그 일 있고 나서 얼마 후 우리 가족은 여행을 떠나게 됐고 패밀리용 차를 끌고 2박 3일로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서 다음날 출근하려고 차를 타는데 보조석 문짝이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페인트도 벗겨져 있었고요. 누가 주차하다 박았나 싶어서 서둘러 블랙박스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전날과 전전날 모든 기록이 지워져 있었어요. 멀쩡하던 블랙박스가 왜 이러나 싶었는데 출근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 하는 수 없이 출근부터 했죠.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와서 혹시 몰라 관리실과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저요, 혹시 주차장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아침에 보니까 누가 제 차를 박은 것 같아서요. 확인해보고 싶어도 블랙박스에 녹화된 게 없네요. CCTV로 살펴볼 수 있을까요? 원래 입주민이라고 해도 막 보여드릴 수 없는데 이번만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누가 박은 건지 확인은 하셔야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경비 아저씨의 도움으로 저는 주차장 CCTV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제 차를 박은 건지 알아보기 위해 두 눈 부릅뜨고 살펴봤어요. 그런데 영상 속 예상치 못한 인물을 발견하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니, 이거 동서환이야? 멀리 있어서 흐릿하긴 했지만 저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차를 몰고 들어와서 주차한 뒤 호련히 사라지는 동서를요. 그 영상을 같이 본 경비 아저씨는 제 속도 모르고 말했습니다. 누가 박은 게 아니네요. 밖에서 이미 차 망가져서 들어왔구만. 운전한 사람이 가족인가? 아시는 분이죠? 네, 저희 동서예요. 사고 났다고 이야기 못 들었어요? 네, 저는 동서가 차를 끌고 나간 줄도 몰랐거든요. 어쨌든 CCTV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끼리 캠핑 갔을 동안 제 차는 주차장에 잘 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차하다 박은 줄로만 알았어요. 저 몰래 동서가 끌고 나갔다가 사고 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진짜 소름 끼쳐서 말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제 차를 끌고 나간 건지 모르겠지만 사고 쳐서 블랙박스 영상까지 고의로 지웠다는 걸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참 많았지만 자세한 건 장본인에게 직접 들어야 할 것 같아서 부랴부랴 동서네 집으로 향했어요. 마침 서방님도 집에 있더군요. 형수님 오셨어요? 얼마 전에 캠핑 다녀오셨다면서요. 잘 다녀오셨어요? 서방님 집에 있었네요. 여행은 잘 다녀왔어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미안해요. 동서한테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저한테요? 뭔데요? 동서 우리 가족 캠핑 갔을 때 내 차 끌고 나갔지. 네? 방금 주차장 CCTV 확인하고 오는 길이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차 문짝 찌그러져 있던데 동서가 그랬어? 아니 말도 없이 차는 어떻게 끌고 나간 건데? 나 지금 동서한테 궁금한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해명 좀 해줘.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제 말에 동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옆에서 듣고 있던 서방님 역시 놀라서 우리 둘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뭐? 자기 저 말이 사실이야? 정말 형수님 차 끌고 나갔어? 아니, 그게... 동서는 당황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땀만 삐질삐질 흘리고 있다가 이내 큰 소리 쳤어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되려 본인이 당당하게 굴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제가 형님 차 사고 냈다는 거 증거 말이에요. 그래요. 형님 몰래 차 끌고 나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고 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잖아요? 뭐? 동서, 무슨 말이 그래?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차 끌고 나가놓고 증거 타령하는 게 어딨어? 그리고 증거가 왜 없어?
블랙박스 녹화된 것까지 싹 지워져 있던데 동서가 사고 냈으니까 증거 없애려고 녹화된 거 다 지운 거잖아. 아니야? 나 몰래 차 끌고 간 것도 기막힐 노릇인데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면 안 되지. 동서 이런 사람이었니?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 없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 말해봐.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사실 저 요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아무래도 우울증인 것 같아요. 뭐? 우울증? 네. 형님은 몰라요. 제 심정이 어떤지. 저도 형님네처럼 폼낭에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형편이 그게 가당키나 해요? 안 될 거 뻔히 아니까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괜히 집에 있으면 우울해서 미칠 것 같고 기분 전환 좀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뭐 할 건 없고. 그래서 그냥 형님께 빌린 목걸이 갖다 놓고 산책이나 하지 싶은 마음으로 나왔는데 형이 화장대 위에 올려준 차키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더 배 아프고 짜증났어요. 형님은 비싼 명품의 외제차까지 있는데 난 이게 뭔가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래서 보상 심리로 형님 차 끌고 나간 거예요. 드라이브하면서 기분 전환하려고. 물론 말도 없이 끌고 나간 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형님이 제 입장 돼보세요. 아마 형님도 저처럼 그랬을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난 동서처럼 그렇게는 안 해. 상황이 그렇다고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어떡해? 동서가 무슨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잖아. 형님, 제가 차 끌고 나가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차 망가져서 기분 나쁘신 거죠? 뭐?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내시는 거잖아요. 그깟 수리비 얼마나 한다고. 외제차라고 해봤자 억소리 나게 어마어마하겠어요? 제가 보상할게요. 그럼 되잖아요. 동서! 그렇게 처음부터 좋게 빌려준다고 했으면 좋잖아요. 그럼 제가 형님 몰래 차 끌고 나갔겠어요? 아무리 형님보다 없이 살아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도 빌려주기 싫은 티 내니까 오기 생기잖아요. 그깟 외제차가 뭐라고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나 싶고. 그리고 뭐 제 마음은 편했는 줄 알아요? 엄청 불편했다고요. 몰래 차 끌고 나왔는데 운전하다가 기둥 박아서 얼마나 짜증났는지 몰라요. 일이 더 꼬여버려서 난초에 죽는 줄 알았어요. 기분 전환하려고 드라이브한 건데 괜히 일만 터져서 기분만 잡쳤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형님 못지않게 속상했던 제 마음도 좀 헤아려 주세요. 일부러 사고 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서가 잘했다는 거야? 아니, 뭐가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 아무리 가족간이라고 해도 엄연히 이거 절도야. 지금 동서가 한 말은 순 변명일 뿐이지 진심 어린 사과가 하나도 없잖아. 어떻게 무작정 본인 처지가 이러니 이해해달라고 할 수 있니? 내 입장이 어떤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 입장만 고집하면 어쩌자는 거야? 가족끼리 기분 좋게 여행 다녀왔는데 나도 모르게 차가 망가져 있어. 내 기분 어떨 것 같아? 네, 그래요. 기분 나쁘시겠죠. 저도 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상해드린다잖아요. 고치면 될 걸 가지고 가족 간에 계속 얼굴 붉히실 거예요? 애초에 동서가 이런 일 안 만들었으면 얼굴 붉힐 일도 없었어. 내가 알아듣게 설명했잖아. 동서 운전 실력 미숙한데 괜히 내 차 끌고 나갔다가 사고라도 나면 서로 난처해진다고. 동서가 잘 모르나 본데 내 차 외제차야. 사람들이 외제차 수리비 비싸다고 떠드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니? 살림하기 빠듯하다는 사람이 뭐하러 수리비로 낭비할 짓을 해? 조금 찌그러진 건데 수리비 얼마나 나오겠어? 자만하지 마, 동서. 큰 코 다쳐. 그리고 저만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더 크게 사고 났으면 어쩔 뻔했어? 사람이라도 쳤어봐. 아찔하다고. 동서 왜 이렇게 철이 없니? 대체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야? 동서 더 이상 아가씨 아니야. 결혼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꾸린 어른이 이런 식으로 철없이 굴면 안 되지.
그동안은 동서를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잘해줬어. 필요하다는 거 선뜻 빌려주고 챙겨줬는데 함부로 내 물건에 손댄 사람에게 앞으로 가방이고 뭐고 못 빌려줘. 가족 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잖아? 동서는 그 선을 넘었고 신뢰까지 잃었어. 난 동서한테 충분히 해명하고 용서 구할 기회까지 줬는데 동서는 뻔뻔하게 자기 주장만 앞세울 수 있니? 더 이상 나한테 뭐 빌려달란 말 하지 마. 알겠어? 뭐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형님, 이렇게 치산 사람이었어요? 처음 본 끌고 나간 거 가지고 되게 뭐라 하네. 난 형님 속이 넓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엄청 쪼잔해요.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좀 빌려준 거 가지고 유세 떨고 싶으신가 본데 저도 싫어요. 앞으로 뭐 빌려달란 말 하나 봐라. 맨날 아쉬운 소리만 한다고 쩔쩔 맬 줄 아나 보지? 무슨 말이 그래? 동서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뻔뻔하게 나오는 동서의 태도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이 정도일까 싶었어요. 동서가 친 사고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미안하다고 진심 어리게 사과하면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저렇게 나오니 화가 나더군요. 결국 동서한테 처음으로 소리치며 제대로 화를 냈고 동서 역시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치는 바람에 말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옆에서 우리 둘을 아슬아슬하게 지켜보던 서방님이 나섰어요. 그만해! 어쨌거나 잘못한 건 자기잖아. 자기 입장 먼저 말하는 것보다 형수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게 먼저지. 얼른 형수님께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드려. 그리고 형수님, 저도 사과드릴게요. 일한다고 집사람 잘 못 챙긴 게 제 잘못도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방님이 왜 사과해요? 잘못한 건 동서인데. 그래도요. 제 집사람이잖아요. 당연히 남편으로서 제가 사과드려야죠. 차 수리는 걱정 마세요. 제가 보상해드릴게요. 서방님이요? 가격 꽤 나올 텐데. 괜찮아요. 외제차 수리비 비싼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내가 사고 쳤는데 남편인 제가 수습해야죠. 얼마가 됐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수리해 놓을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제가 알아서 수리할게요.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괜히 돈 쓰지 마세요. 뭐하러 보험 처리하세요. 제가 수리하면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잘못했으니 우리가 책임지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 아내 참 철이 없죠. 형수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도 이번 일 더 이상 나무라지 마시고 좋게 넘어가 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더 이상 이런 일 없게 잘 이야기할게요. 다시 한번 죄송해요, 형수님. 동서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날 뻔했는데 착한 서방님을 봐서 참아야 했습니다. 동서는 남편을 정말 잘 얻은 거예요. 철없는 동서에 비해 서방님은 참 착하고 진국입니다. 그래서 평소 저와 원만한 사이로 친하게 지냈어요. 괜히 동서 일로 서방님과 사이가 멀어지기 싫더군요. 서방님이 저렇게까지 말하며 사과하고 동서한테 제대로 이야기한다고 하니 알았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죠. 그러자 남편 역시 저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수 씨 안 되겠네. 원래 철이 없는 줄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자가 그 정도로 망가졌으니 다행이지. 사람이라도 치웠어봐. 그거 어쩔 거야? 나도 같은 생각이야. 얼핏 사람이라도 치웠으면 어땠을까 상상해봤는데 지옥이더라. 아무튼 나는 그냥 보험 처리한다고 했는데 서방님이 굳이 보상해주겠다고 하네. 동서가 한 짓이 있으니까 미안해서 그렇게라도 하고 싶나 봐. 아, 이거 수리비 꽤 나올 텐데 괜찮을까? 요즘 동생네 사정 어렵다고 하던데. 아, 그러니까. 괜히 동서 때문에 이게 뭐야. 사람 여러 사람 고생하게 만들고. 철없는 건 진짜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동안 적당히 귀엽게 봐준 건데 나한테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 동서 다시 봤다니까.
이제 가방이고 뭐고 국물도 없어. 빌려주기 아까운 게 아니라 하는 짓이 얄미워서 안 되겠어. 어떻게 그 상황에서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나름 동서 예뻐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서운하더라. 그래, 나라도 그러겠다. 이번 일은 재수 씨가 100% 잘못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몰래 차를 끌고 나가냐? 착한 내 동생이 어쩌다 그런 여자를 만나서 난 처음부터 이 결혼 말렸어. 딱 봐도 동생이 속 썩으면서 살 것 같더라. 아내가 아니라 애 키우는 기분일 거 아니야. 이참에 집 비밀번호도 바꿔. 또 우리 없을 때 몰래 들어오면 어떡해? 안 그래도 바꾸려고. 참, 자수리할 센터 동생이 알아본다고 했나? 나 아는 형님이 센터 하나 하는데 부탁드려볼까 봐. 지인 찬스 쓰면 좋잖아. 더 신경 써줄 거고 좀 깎아줄 텐데. 아무래도 동생이 부담될까 봐 걱정이네. 서방님이 알아본다고 했는데 당신 한번 알아봐. 아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 수리받는 게 어떻겠냐고. 안 그래도 수리 비용이 서방님에게 부담 끼칠까 걱정됐었거든요. 아니나 달라 남편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마침 남편 지인 중 카센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연결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남편은 따로 서방님에게 연락해서 이 사실을 알렸고 좋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서방님이 문득 본인이 차를 끌고 센터에 방문하겠다고 하더군요. 서방님이 직접이요? 안 그래도 돼요. 제가 끌고 가면 되는데 뭐하러. 추가로 수리해야 할 부분 없는지 제 눈으로 잘 살펴보고 싶어서요. 아내는 더 없다고 하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간 김에 워셔액이랑 이것저것 챙겨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아우 서방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해야 제 마음이 편하다니까요. 그리고 뭐 하나 확인해 볼 게 있어요. 확인이요? 네,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그게 뭔데요? 그건 확인해보고 확실해지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미안하지만 부탁할게요. 제가 가도 되는데. 너무도 착한 서방님은 굳이 본인이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미안함이 커서 확실하게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이 듯했어요. 그래서 내심 뭘 확인하겠다는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혹시라도 동서가 말 안 하고 차에 또 다른 사고를 쳐놓은 건지 은근히 불안하기도 했고요. 어쨌거나 서방님은 우리 집에 들러서 차 키를 받아 카센터로 향했습니다. 문자로 다음 날이면 수리 완료된다고 알려줬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퇴근길에 남편과 같이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데 남편이 서방님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차 수리 다 됐는지 전화해봐. 차 끌고 집에 도착했으면 바로 동생네로 가게. 아, 그럴까? 알겠어. 남편의 말을 듣고 핸드폰을 꺼내 서방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받질 않더군요. 바쁜가 싶어서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계속 받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전화 안 받는데? 안 받아? 응. 그러고 보니 낮에 술이 끝나서 찾으러 간다는 연락은 받았는데 그 뒤에 별다른 연락이 없었어. 내 차 끌고 집에 도착했으면 연락 줄 법도 한데 아직 도착 못한 건가? 에이, 시간이 몇 시인데 도착하고도 남았지. 거리가 뭐 얼마나 된다고? 우선 동생네 집으로 한번 가보지 뭐. 남편은 서방님대로 방향을 틀었고 저는 몇 번 더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음만 갈 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때 여자의 촉이란 게 발동했죠. 서방님이 뭔가를 확인한다고 했을 때부터 알 수 없는 찝찝함이 따라왔거든요. 무슨 일이 터진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20분 뒤 우린 서방님의 집 앞에 도착해서 주차하고 남편과 같이 서방님네 집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서방님의 현관문이 열리더니 동서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서방님이 잔뜩 열받은 표정으로 동서의 머리채를 확 휘어잡았어요. 어딜 도망가! 이거 안 나?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 미쳤어요.
늘 착하고 순진하게만 하던 서방님이 난데없이 동서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니까 우리 부부는 매우 놀라서 서둘러 둘을 떼어놓았습니다. 동서 괜찮아? 서방님 왜 이래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말로 해야지 머리채는 왜 잡아요? 동서가 뭐 잘못했어요? 이건 우리 부부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형수님은 빠지세요. 너 이리 안 와? 동서는 잔뜩 겁에 질려서 제 등 뒤를 숨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동서가 대형 사고를 친 것 같은데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동서를 보호했어요. 남편 역시 서방님을 말리느라 급급했습니다. 야, 너 왜 그래? 아무리 그래도 손찌검은 아니지. 우선 진정 좀 하고 대화로 해결하자. 대화는 무슨 대화? 저게 날 배신한 걸 다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진정하라고? 배신? 그게 무슨 소리야? 죄수 씨, 동생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 그게... 서방님은 분을 못 이겨 씩씩거리다가 이내 허망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 나니까 다른 집에서 하나둘씩 나와 쳐다보더라고요. 괜한 구경거리만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저는 둘을 데리고 집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은 한참을 울다가 조금 진정됐는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우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아내 행동이 수상했어요. 내색하진 않았지만 어디 다른 데 정신 팔린 사람처럼 이상하게 행동했거든요. 아내는 매번 결혼한 걸 후회한다. 아가씨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우울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늘 축 처져 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친구들 만난다고 밖으로만 돌고 새벽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부쩍 외모에 신경 쓰고 뭐 좋은 일 있는 사람처럼 웃어대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온종일 핸드폰을 손에서 놓질 않아요. 어떤 날은 수정이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와서 전화 오니 받으라고 알려줬는데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왜 허락도 없이 남의 핸드폰 보냐고. 이런 일이 쌓여갖고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믿었어요. 애써 확인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번 의심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모른 척 외면했던 거죠. 그런데 아내가 드라이브 한다고 형수님 차 끌고 나간 날이요. 사실 그때 제가 출장가 있어서 며칠 집에 없었거든요. 나한테는 형수님 집에 간다는 말도 드라이브하러 나왔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저 온종일 집에만 있었다고 했는데 언제 드라이브를 갔는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물어봤어요. 드라이브 어디로 갔냐고. 그랬더니 근처 몇 바퀴 돌았다고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러다 발견한 거죠.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톨게이트 영수증이요. 그날 강릉 다녀왔더라고요. 운전도 잘 못하는 사람이 혼자 강릉 간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형수님 블랙박스 메모리 복구했어요. 수리비에 복구비에 돈이 꽤 나와서 안 그래도 머리 복잡한데 이 사람이 아주 기름을 붓더라고요. 글쎄, 그 복구된 메모리 카드에 뭐가 찍힌 줄 아세요? 어떤 남자랑 다정하게 팔짱 끼고 가는 모습이요. 심지어 차 안에 대화한 음성도 녹음됐어요. 저는 출장 가서 죽어라 일하는 동안 이 사람은 형수님 차 끌고 내연남이랑 강릉으로 여행 갔다 온 거라고요. 집에 오자마자 강제로 핸드폰 뺏어서 다 확인했어요. 그놈이랑 나눈 대화, 같이 찍은 사진까지 제 눈으로 다. 이러니 안 미치고 배겨요? 내가 그동안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믿고 또 믿었는데 결혼한 거 후회된다고 말 들을 때마다 자괴감 들었지만 꾹 참고 노력했어요. 내가 더 잘하면 더 이상 그 소리 안 하겠지 싶어서 매 순간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이거라니. 서방님은 우리 부부에게 엄청난 일을 폭로했고 동서는 눈을 요리조리 굴리며 눈치만 살폈습니다. 다 털어놓고 공허하다는 듯 울다 웃다 반복하는 서방님을 보면서 우린 어떠한 반응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마치 버퍼링에 걸린 듯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계속 눈치 보던 동서가 기회를 틈타 다시 도망가려고 하길래 제가 얼른 잽싸게 잡았어요. 어딜 가? 이렇게 대형 사고 쳐놓고 도망가면 그만이니? 너 진짜 속수무책이다. 어른으로서 네가 저지른 짓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도망친다고 이 큰일이 없어져? 동서가... 아니, 네 입으로 말해봐. 너 정말 바람 피웠어? 그래서 내 차 끌고 갔니? 우울증이다 뭐다 처지 비관한 거 다 거짓말이었냐고? 형님... 동서는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충분한 대답이 됐어요. 세상에, 내가 널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구나.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 정도로 바닥인 줄은 몰랐어. 너 진짜 병원 가봐.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아.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어. 서방님이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잘 알아. 옆에서 지켜본 증인이야.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미안하지도 않았니? 어떻게 바람을 피워? 누구는 뭐 바람 피우고 싶어서 그런 줄 아세요? 저도 알아요. 제가 충분히 잘못한 일이란 거. 하지만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오죽하면 바람을 다 피웠겠어요? 네가 힘든 게 뭔데? 서방님만 했니? 철없는 너 먹여 살리겠다고 아등바등 열심히 일만 했어. 심지어 남편은 서방님 결혼 반대까지 했고 너랑 결혼하면 고생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서방님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하길래 결혼 허락한 거야. 그만큼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너랑 결혼한 거고 넌 그런 사람한테 엄청난 상처를 준 거야. 넌 정말 이해가 안 돼. 네가 뭐가 힘들어서 바람을 피우니? 서방님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눈만 높아서 남 탓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네가 감히 바람이라니. 넌 머리채 잡혀도 싸. 아니, 더한 짓을 당해도 넌 할 말이 없어. 내 차 몰고 끌고 나갔을 때도 미안하다는 말 먼저 안 했지? 지금도 봐. 바람 피운 주제에 또 네 생각부터 하잖아? 넌 정말 인정머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애야. 그만해요!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충분히 아니까 이혼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혼해야지.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해. 이혼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이혼당하는 거야. 서방님, 당장 얘랑 이혼해요. 차라리 잘 됐어요. 서방님이 너무 아깝잖아. 얼른 이혼하고 더 좋은 여자 만나서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살아요. 남편이랑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줄 테니까. 너 잘 들어. 넌 유책 배우자야. 이혼할 때 곱게 못 끝내. 우리가 가만둘 것 같아? 위자료고 뭐고 다 청구할 거야. 정신적 손해배상, 내연남 소송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걸 거라고. 어디 한번 네가 저지른 죄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느껴봐. 형님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해요? 이건 우리 부부 일이에요. 괜한 참견 말고 빠지세요. 빠지긴 뭘 빠져? 서방님 우리 가족이야. 넌 가족이 이런 일 당하면 내팽개치니? 형님이랑 더 말하기 싫어요. 우리 둘이 해결해.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니까 우리 이혼하자. 나란 년 있고 깨끗하게 새 출발해. 그냥 똥 밟은 셈 치면 속 편할 거야. 대신 소송 같은 거 할 생각하지 마. 나 당신한테 줄 돈 없어. 알잖아. 나 돈 나올 구멍 없는 거. 그래도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더럽게 끝낼 필요 있니? 그래봤자 서로 상처일 뿐이야. 안 그래? 좋게 합의 보고 이혼하자. 저 상황에서 저렇게 말하다니. 정말 뻔뻔하지 않나요? 동서의 말에 우리 부부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고 서방님 역시 참다 못해 다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동서를 쳐다봤습니다. 이러다 자칫하면 사람 하나 작살낼 위기였죠. 하지만 아무리 감정이 치솟는다고 하더라도 우린 지성인입니다. 동서처럼 철없이 막무가내로 행동하지 않아요. 비록 서방님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지만 우리 부부는 간신히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은 분을 못 이겨 동서에게 달려들었고 남편은 그런 서방님을 붙잡고 말렸어요. 그때 놀란 동서는 또 기회를 엿보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도망간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이날 이후 우리 부부는 서방님의 이혼을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유책 배우자 주제에 부당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못한 동서는 낯짝도 두껍게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동서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소송까지 이어졌지만 결과는 깔끔하게 서방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태세 전환을 시도했어요. 자기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뭐? 다 끝난 마당에 무슨 소리야? 바람 피운 건 맞지만 진짜로 마음 준 건 아니야. 단순하게 지나갈 바람이었다고. 뭐? 자기 아직 나 사랑하지?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많이 실망하고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잖아. 나 역시 그래. 나도 자기 많이 사랑해. 아니, 많이 사랑하고 있더라. 그동안 잊고 있었어.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사람이 한 번 실수하지 두 번은 없어. 나 다시는 자기 배신하지 않을게. 정말이야. 우리가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봐. 이렇게 헤어지는 거 너무 아쉽지 않아? 그래, 아쉽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부질없는 시간에 정성 쏟을 것 같아서 억울해. 그런데 네 말이 맞아. 한 번 실수하지 두 번은 없어. 고로 난 너랑 다시 시작 안 해. 나한테 위자료며 보상금이며 줄 생각하니까 막막해서 일어나 본데 수 쓰지 마. 나 그 돈 다 받아낼 거야. 그렇게 해야 지난 내 세월 보상받는 거잖아? 자기야, 다시 생각해줘. 나랑 헤어지는 거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앞으로 쥐 죽은 듯 납작 엎드려 살 테니까 우리 이혼하지 말자. 응? 동사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구구절절 털어놓으면서 서방님을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번 크게 대이니까 서방님은 제대로 각성했는지 쩔쩔매던 동서한테 매몰차게 굴었습니다. 서방님이 마음 약해지시면 저라도 나서서 끊어내야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잘 쳐내더라고요. 결국 완전하게 이혼 도장 찍었고 동서는 서방님에게 큰 금액의 위자료를 토해냈습니다. 그것도 본인 가족들한테 빚까지 줘서 말이죠.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어요. 서방님은 다시 전의 삶으로 돌아왔고 제가 소개로 괜찮은 아가씨와 썸도 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방님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